하게끔 해볼게. 자, 132페이지.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개념, 갈등의 개념과 유형, 갈등의 전기 양상과 기능, 개념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 볼게요. 자, 우리 알지?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더라. 사실 우리 소설에서 갈등이 없으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이유가 없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그냥 잘 될 것 같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둘이서 그럼 무조건 얘는 나중에 사귀겠네, 결혼하겠네 라고 하면 누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겠니? 그지? 사랑의 불식차처럼 자, 북한의 인민군하고 북한의 남한의 아주 부잣집 딸내미가 재벌가의 딸이 불시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사랑에 빠졌어. 북한의 남자와 남한의 여자가 이게 도대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하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 엮게 될 텐데 우리 그래야지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갈등이란 내면이나 인물과 인물 사이, 인물과 환경 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립과 충돌인데 모든 소설에서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이 소설이 전개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 소설 안 보겠지. 근데 해리포터는 주된 갈등이 뭐야? 그 마법 학교를 접수하려는 슬리데린과 호그와트의 대결이야? 누구의 해리포터의 대결이야? 갈등 양상이? 그지, 맞아. 악의 대명사인 볼드모트와 나의 어떤 외국 서점에서 책 한 줄 요약 약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있는데 거기 해리포터 한 줄 요약이 고아가 학교가 찬탈되려는 걸 빡빡이로부터 막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있던데. 정확하네. 고아가 근데 그 먹은 출신은 아니잖아. 그지? 그렇죠. 고아가 마법 학교가 악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위대. 근데 왜 도대체 덤블도어가 그렇게 위대한데도 볼드모트를 못 이기는 거야? 몰라? 그냥 약간 그거죠. 노망 나가지고. 아이고. 나 이게 맞네. 나 아직까지 그거 비밀의 방까지밖에 안 읽었어. 저도 다 안 봤는데요. 그래? 요양병원 갈 나이에 싸우고 있으니까 뭐지? 그런 거야? 근데 볼드모트도 외관만 보면 그 양반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악은 사실 형태 계속해서 다른 몸을 빌려가지고 걔가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반지의 제왕 너네 반지의 제왕 대충 내용 알지, 그지?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벤져스랑 똑같아. 그 타노스도 뭔 거야? 그 세상 인피니티 스톤을 다 가지면 자기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걸 악의 손아귀에 들어가느냐, 착한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절대 반지든 혹은 인피니티 스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 반지의 제왕은 그것을 정말 착한 호빗들이 그거를 어떻게 없애가지고 악의 무리로부터 그 절대 반지를 지키려고 하는 건 거고, 그치? 갈등이 필요하다. 내적 갈등은 나 혼자 고민하는 거.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대부분의 갈등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그지? 착한 사람과 악. 그다음에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사회적인 제도가 인물로 하여금 고뇌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홍길동 같은 경우는 즉 적서차별이 홍길동으로 하여금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들었어. 그래서 홍길동이 집을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건 인물과 사회의 갈등. 자, 인물과의 자연의 갈등은 우리 자연재해 극복하는 거. 우리 백두산 봤니 그거? 백두산 재밌긴 했었는데. 하정우 나오는 거. 즉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서로 공주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선생님 그때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오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 6개월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게 나의 운명이야.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어. 뭐 약도 없어.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드라마가 그래. 한석규가 나오고 심은하가 나오는데, 이제 한석규가 그 심은하라는 여자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한석규는 사진관 주인이고, 근데 둘이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데 한석규는 시한부 인생인 거야. 6개월 뒤에 곧 죽어. 그래서 한석규는 거의 내적 갈등을 하지. 내가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서서히 좋아지는데 이 여자한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제 한석규는 결국 어떻게 결정하기로 하냐면 얘기를 안 하기로 해. 그래서 가까워졌어. 심은하도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설레고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순간 갑자기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관이 문이 닫혀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찍었던 사진관 앞에다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심은하한테 아무도 이 남자가 죽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그리고 영화가 끝나. 열린 결말인 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 아이들은 너무 극혐하던데. 다 얘기할 거라 그러던데. 너는 어때, 종승아? 너는 어때? 이 썸 탄 여자에게 나의 시한부 인생을 얘기한다 안 한다? 일단 썸만 타. 걔랑 나랑 사랑을 약속한 건 아니고 일단 썸 타. 야, 얘기한다 안 한다?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판단이 힘드네요. 그래? 그다음에 성현이는 아주 해? 얘기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암 걸려서 죽는다 생각하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차라리 난 모르는 게 낫나? 나의 지한이는 얘기해 안 해? 해? 나의 태인이는 안 해? 안 해? 안 하고 그러면 안 하고 정리한다? 정리 안 한다?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난 네가 싫어졌어 하고 정리한다?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잠적?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정리할 거 그럼? 얘기 안 하면? 근데 요새는 사실 힘들지.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손절을 했으면 당연히 남자친구가 그지 막 내 주변 친구들한테 걔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걔 죽었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친구가 더 취급받을 것 같긴 하다. 요새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하다. 소정이는 어때? 얘기한다 안 한다? 모르겠어? 나 연서는 한다?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 얼마 뒤에 준 나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된다. 난 자식한테도 못 말할 것 같아. 내 죽을 거. 나 서연이는 얘기해. 그래. 그치. 나도 일방적으로 그냥 걔랑 연락 두절돼가지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타인에 의해서 야 걔 죽었대라는 소식 듣는 것보다 직접 입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자, 내적 갈등은 내면 안에서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하는 거고, 그지? 뒤에 거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사이 이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그다음에 갈등의 전개 양상 계속 했었지, 그지?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으면 일단 발단에서는 갈등이 암시되고 전개에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다음 위기는 심화되고 절정에서는 최고조가 되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 당연히 이 갈등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 지시는데, 왜냐면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언제 화를 내고 내 성격이 언제 나와? 나한테 위급한 일이 닥칠 때 나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 성격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갑자기 나한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의 본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갈등이 주어져야 그 인물의 성격, 이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 대처하는가에 대한 성격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걸 갈등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가 주제의 구현이 되겠지, 그지?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무엇을 이기는 거야? 선이 무엇을 이긴다? 악을 이긴다라는 그 갈등 양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구현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갈등이 있어야 독자가 흥미가 생겨서 끝까지 소설을 보겠죠. 그 다음에 갈등이 전개되는 사건에 얘가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네 라는 필연성이 부여된다. 특히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필연성이 없으면 바로 덮어버리지, 그지? 그 다음에 됐고 우리 본문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서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다. 우리 뒤에 있는 과제 부분을 먼저 펴볼게. 137쪽부터 먼저 볼게. 이거 자, 이게 당신들의 천국이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패러다이스가 어떤 곳이냐면 한센병 나환자란 말 들어봤지? 나병. 이게 뭔 병인지 알아? 이게 전염병 같은 건데 이 병에 걸리면 살이 다 짓물러. 그래서 일단 얼굴이 형체가 망가져. 막 코가 없어져, 콧구멍도 막 없어지고, 그다음 얼굴이 다 무너지는 병. 일단 외형적으로 너무 혐오감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삶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무슨 그 악마보다도 더 싫게 대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왜냐면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격리시켰단 말이지. 근데 요새도 아마 이 소록도는 아마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곳이긴 할 거야.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섬 소록도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보통 종교 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긴 합니다. 뭐 신부님, 수녀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조백헌 대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록도 출신인데 섬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거기에서는 그 나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소록도 현지 주민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출신인데 이 섬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가장 이상욱이 또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이 조 원장의 부임한 것에 대해서 술자리를 여는데 거기서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소설은 이 대화를 통해서 갈등 양상이 심화가 되는데 이 대화를 잘 살펴봅시다.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목소리가 흥분됐는데
그래.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구려. 이건 이제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원장이 지금 너가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여기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여기 있었던 원장이 그곳에서 자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착한 일을 하고 거기다가 동상을 세운 거야. 결국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동상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원장이 나도 아마 옛날에 그 원장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모양이지? 하고 상욱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제 맥이 빠진 거지. 자기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소록돼서 뭔가 새롭게 이 사람 나병 환자들을 보호하려고 왔는데 벌써 오면서부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장으로서는 힘이 빠지겠지, 그지?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만만한 사내였다. 바야흐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옥을 방해하진 않았다. 계속해서 지금 원장과 상옥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어떤 시점이겠어? 전지적 작가. 그치, 나가 등장 안 하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맥이 좀 빠진 듯 하면서도 이제 그 상옥을 향해서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다. 일단 완전 저 사람 한 말에 대해서 바로 확 욱하는 성격은 아닌 거지. 이제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 여유 있게 그래 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어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안으려는 태도였다. 즉 상욱은 누구에 대해서 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인 거야 부정적인 감정인 거야. 그렇지. 즉 원장에 대해서 부정적. 자,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 예전의 원장을 말합니다. 이 그분은 옛날의 원장. 그분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서러운 유랑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고자 했죠. 즉 나병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이곳에 소록도에 만들려고 했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고 하고 격려했습니다. 병사와 의료시설을 늘리고 생활환경과 후생시설 한마디로 좋은 일은 다 했네. 옛날 그 전에 원장이. 자 그러자면 먼저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추악한 유랑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충고했대. 그리고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과 자활의욕이 솟아나야 한다고 촉구했대.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지. 그래. 그래서 옛날 그 원장은 옛날 전 원장이야. 약속을 지켰대. 그래 이 사람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하고 상욱은 그 이전 원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왜? 약속을 지켰는데 그곳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마치 자기가 거기서 무슨 생활을 누렸다는 얘기야. 그냥 김정일이 된 것처럼 내가 이곳의 왕이다가 됐다는 얘기야. 자,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야. 하지만 나를 추앙하라. 내가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김정일 행세를 하겠다는 얘기지. 하고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 그럼 이 동상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 바로 이전 원장의 타락과 명예욕 상징.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약간 이 정도의 명예욕은 누구나 있을 것 같지 않아?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타워팰리스에서 가회를 많이 했었거든. 어느 날은 타워팰리스에 65층이 있었는데 65층도 가회하고 내가 64층도 가회를 했다? 근데 64층 가회를 먼저 했었어. 65층 나중에 소개받고. 근데 64층에 가회를 하러 딱 갔는데 집안에 누군가의 흉상이 있는 거야. 오. 우리 보통 아니, 타워 필리스면 완전 개비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64층, 65층은 걔 제일 큰 평수 가장 높은 층 위에랑 매치야. 근데 누구 집에 딱 그 가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걔 중학교 2학년짜리 걔가 도곡 중이었지. 누군가 흉상이 집에 거실에 들어가는데 있는 거야. 우리 보통 집에 흉상을 둘 일이 있니? 없잖아. 그럼 무슨 연예인이나 뭐 알고 있는 뭐 예술가나 외국인 이런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특이하네. 왜 집에 왜 흉상이 있어. 신기하네. 근데 미술 쪽 일을 하시나? 혹시 부모님이? 자기 아빠. 자기 동상? 그 집 재벌 할아버지. 그 집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봐. 나는 그 집 애는 얘기 안 하더라고. 65층 애가 얘기해줬어. 그 집이 아시아나 집이래. 아시아나 공사요? 3세. 아시아나 3세. 와. 선생님 되게 돈을 많으시네요.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65층인데 65층 사람은 더 잘 살았어. 내 가회한 집은 60. 시아나 근데 걔는 더 잘 살았어. 몇 년 전부터 했잖고
그래 맞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처음에는 그 집 절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 물어봤어. 보통 타워팰리스 살려면 웬만하면 재벌 아니고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집 이렇게 오빠도 가해하고 딸도 가해했었거든. 내가 그냥 물어봤어 슬쩍. 아빠가 무슨 일 하시니? 아빠가 대학 교수래. 근데 대학 교수로는 절대 못 가죠. 거기 절대 타워팰리스에 살 수가 거기 없지. 대학 교수로 타워팰리스에 가려면은 최소 탈모약 개발. 어제 무슨 특검을 하고 있던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의문이 싹 풀렸지. 아 그냥 이제 그 교수는 그냥 취미 생활인 거고 그 집이 이제 완전 직계 쪽이 아닌 거야. 완전 금호 아시아나 직계가 그치. 아니라 반계.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도 거기 사는 거야. 그 정도도 직계가 아닌데도 그냥 타워팰리스에 아시아나 살아. 직계였으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게 아니라. 그치 건물 뭐 이태원 이런 그쵸, 한남동 그쵸. 뭐 이런 주택에 살았겠지.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이 동상이라는 게 결국 뭐 다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내 나를 기리고 싶으면 뭘 만들고 싶냐면 동상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인가 봐. 자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심각성을 안 거야. 아 왜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뭘 경계하는지를 알게 된 거지.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전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 그래. 동상 이야기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럼 동상이 뭐라고 자꾸 동상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니까 이거는 무슨 갈등이겠어요? 외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야? 그치 인물 간의 인물인 외적 갈등이다. 아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상욱하고 새로 부임한 원장 사이에 팽배한 어떤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외적 갈등이 생기니까 긴장감이 어떻게 된다? 조성되고 있다. 자 상욱의 어조에선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계속 흥분해서 혹시 당신도 새로 부임한 당신도 옛날 원장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야. 자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도 벌써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보다도 제가 벌써 두 차례씩이나 동상이란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게 된 것은 아까 그 이전에 원장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한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았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전의 원장이야. 이후에도 한 30번이 원장이 바뀌었대. 바로 이전의 원장이 아니었네. 새 원장님만 오면 또 그 원장이 새 동상을 아니 사실인즉 또 하나의 주정수 동상을 복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새로 뭔가가 부임하면 내가 여기서 뭐 이곳을 내가 패러다이스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자기 동상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원장이 또 부임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의 패러다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결국 자기는 다 떠나고 동상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즉 오늘 여기 이 소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원장님이 오기 전에 벌써 10번 이상이나 그곳에서 새 원장이 숨겨가지고 온 주 원장의 동상을 복원했다. 즉 뭐를 봤다? 명예욕이나 야욕을 봤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더러는 성공하고 더러는 실패됐는데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것은 배반뿐. 아마 그곳에 오고 싶어하는 원장도 많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 떠나고 싶은 거지. 내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의 천국 만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우리 선거하면은 자 우리 이 동네 개발해가지고 이 동네를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아름다운 동네를 떠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막 정치인들 대선 때 현수막 보면은 그래. 지하철을 연장시키겠다. 그래서 엄마 왜 지하철을 연장시켜? 이런 식으로 뭐가 돼가지고 막 살기 좋아져. 근데 이제 이번에 대선하잖아요. 재선 토스터 봤거든요. 아니 10년 전부터 경기 남부 지하철 연장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심지어 두 후보 둘 다 지하철 연장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빨리 용산까지 갔으면 좋겠어. 신사영 원래 진짜 용산까지 가야 솔직히 되잖아. 얘기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연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의 호날두 노쇼. 원래 그래도 이재명이 신분 당선 지하철 요금 깎아주기 낮추겠다 그랬어. 난 그거는 약간 오케이. 아니 너무 근데 비싸. 솔직히 신문 당선은 어. 탈 때마다 약간 좀 쫄려요. 왜? 너무 비싸서 그지? 너무 비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5,000원이야. 5,000원 넘게 나가. 맞아. 한 코스를 타도 2,500원이잖아. 한 코스 선생님들 그 동천역에서 이까지 오거든. 한 코스 타도 2,500원이야. 한승까지는
자,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 베컨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원래 제일 좋은 거 그거잖아. 그 마을 사람들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해가지고 자, 이 소록도 이 나병 환자들도 뭐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섬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한마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원장을 수십 번 30년 동안 겪었으니까. 조 베컨 원장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숨겨오면서 공을 들여왔던 사업 계획을 실현해내는 데는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가 먼저 싸워야 할 장벽은 5천여 소록도 주민 바로 그 사람들의 불신감이었다.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듯 싶었던 섬 사람들은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냉랭하게 굳어져 버렸는데 원장이 뭘 하기로 한 줄 알아? 이거 하기로 했대. 간척 사업 하기로 했대. 자, 여러분, 이 섬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고향을 꾸미긴 이 섬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는 땅을 만듭시다. 개척 간척 사업을 합시다. 이런 거지. 자, 구름처럼 섬을 뒤덮고 있던 연분홍 꽃무리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고 난 어느 조용한 봄나루. 조백원 원장은 각 마을 장로 7명을 중앙리 공회당으로 불러놓고 모처럼 그의 사업 계획을 토론하는데 그 사업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지도를 넣고 간척 사업 하자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섬하니까 생각났는데 울릉도나 제주도에서도 대선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가진 않지. 안 가지. 제주도까지는 안 가지. 안 가요. 그치. 제주도는 못 갈걸? 대통령 하면 가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나 지방부터 돌긴 하지. 울릉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치? 제주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울릉도는 그래. 안 갈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근데 뭐 헬리콥터 타고 갈 수는 있겠지. 자, 원장은 5만 분의 1을 지도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간척 사업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장로들을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안에도 간척 사업 해가지고 새로 땅 생기면 그 땅 누가 할 거야? 내가 보기에 이 원장이 할 것 같은데, 그지? 일은 소록도 주민한테 간척 사업 다 시켜놓고 그 땅 임자는 원장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자, 장로들 쪽에는 반응이 없었다. 즉 계속해서 이거 외적 갈등입니다. 원장은 뭔가를 하자고 계획을 얘기하지만 장로들 거기 있던 노인들은 하는 거지. 바다를 막아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 떨어지면서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그래, 결국 우리만 또 개고생하고 이득은 저놈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계속되는 원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원장은 맥이 풀렸다는 얘기는 자기 이 계획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거네요.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계속 이 사람들 설득, 자기 계획하려고 다 밑밥을 깔아놓은 것들이 지금 다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야. 그는 지난해 8월에 이 섬으로 부임해 왔을 때 그 숨이 막힐 듯 깊고 거대한 침묵의 회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던 바로 그날의 그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야욕도 대단하네.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1페이지 하고 132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답 적어. 선생님 채점하러 갈게. 자, 133페이지도 푸세요. 다 적어봐. 쪽이요? 32, 33. 2, 3, 2. 32, 33. 됐나? 자, 그래서 3번 1번의 정답은 조 원장이 이상옥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갈등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계속 이상옥이
원장을 의심하는 거야. 당신도 결국 여기다가 동상 세울 거 아니야? 이전 원장들처럼 하니까 갈등 해소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섬 사람들과 조백원 사이의 갈등은 외적 갈등. 그다음에 아까 조백원 원장이 우리 간척 사업 하자고 했을 때 누가 시큰둥했지? 그지? 장로들. 근데 장로들 반응 때문에 원장이 맥이 풀려서 그동안 나 헛고생한 거야.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니까 이건 내적 갈등.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갈게요. 문법 한글 맞춤법 273페이지 개념 노트 먼저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맞아? 273페이지 우리 띄어쓰기인가? 띄어쓰기인가 보다. 자, 우리 띄어쓰기. 이거는 너네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만 내신에서도 문제 나와. 한글 맞춤법은 내신에서도 꼭 다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조사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명사 뒤에 체언 뒤에 붙어있는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있는 뭔가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되게 상식적이지만 나중에 이 조사와 의존명사 구별할 때 필요합니다. 붙였으면 조사. 됐죠? 자, 그래서 조사는 둘 이상도 연속되거나 붙여 쓸 수 있어. 그다음에 어미 뒤에 붙을 때도 앞말에 붙여 쓴다. 놀라기보다, 놀라기라는 어미에 보다는이랑 붙었을 때도 조사는 반드시 앞에 말이랑 붙여 쓴다. 그 다음에 너네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의존명사랑 조사랑 형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는 붙여 쓰는 거고요. 의존명사할 때는 띄어 쓴다. 어떻게? 일단 의존명사 아는 것이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한바 뭐뭐만큼 아는 이를 만났다. 떠난 지도 오래다. 여기는 이는요.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 내가 싫어하는 이, 어떠한 이 하는 이 이를 반드시 수식하는 어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혼자서는 쓸 수 없고 어떤 이야, 키가 큰 이야, 키가 작은 이야, 마른 이야, 뚱뚱한 이야 반드시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다. 근데 의존명사는 앞말과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문제 나오는 거지. 의존명사와 동일한 형태인데 얘가 전미사일 때도 있고 조사할 때 있고 어미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구별해서 너네가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자 이러이러한 들, 쌀, 보리, 콩, 조, 기장 이 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나 학생들 뒤에 붙어있는 건 얘는 전미사예요. 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단어에 결합해서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붙여 쓴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런 앞에 있는 수식을 받을 때 자 축구, 야구 이런 스포츠들 할 때는 얘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열한 열과 애들과 뭐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들은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들, 학생들, 사람들 할 때 붙는 들은 전미사다. 그래서 이 들은 복수를 나타내다 전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 그럼 너네가 뭘 구별해야 되는데 앞말은 나열이 돼 있으면 띄어쓰기. 그냥 어떤 한 단어의 체언에 이렇게 하나만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럼 얘는 전미사니까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는 붙여쓰기. 그 다음에 뿐도요. 조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어. 그런데 체언이랑 붙어 있어요. 오직 실력뿐이다. 체언이랑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뿐은 반드시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고 난 진짜 웃을 뿐이야. 와, 나 성적표 보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 성적표에 웃을 뿐이야. 아, 나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난 이제 먹을 뿐이야. 나는 뭐 할 게 없어. 뭐 먹을 밖에 없지. 공부할 뿐이야 하고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에서 뭐 할 따름이다, 뭐 할 뿐이다 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에 즉 앞에 용언이 나오면 띄어쓰기 해주고요. 체언이 나오면 뿐은 무조건 붙여서 조사가 된다. 즉 쉽게 생각하면 조사는 붙여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그럼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데 체언이랑 붙어있어요. 그럼 얘는 조사입니다. 체언이 아니고 용언이랑 붙어있으면 걔는 수식을 받는 애니까 의존명사야 띄어준다. 대로도 마찬가지야. 조사할 때 대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존명사할 때가 있다. 조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체언이 붙는다. 체언 뒤에 있는 붙어있는 대로는 무조건 붙여 쓴다. 조사니까. 근데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할 때 또 용언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거야. 어떤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고 싶은 대로 자. 할 때는 띄어쓰기 한다.
그다음 만큼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일 때가 있고요. 격조사일 때가 있고요. 의존명사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사일 때는 앞에 체원이 붙어서 무조건 붙여주고, 그다음에 또 수식만 해. 노력한 만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네가 자고 싶은 만큼 하고 용언이 들어오면 의존명사가 되니까 띄어쓰기. 지도 마찬가지야. 작은 요거만 좀 어려워. 얘는 이제 조사가 아니고 어미입니다. 어미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보통 어간 또는 어미의 시 뒤에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 아, 이거 큰지 작은지 뭔지 모르겠네 할 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선택인 거지. 아, 이거 클지 작을지 모르겠다 할 때, 아이고, 그럴 때는 어미 니은지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 선택이 아닙니다. 네가 뭐뭐 한지 하고 어떤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주고, 그다음에 두 개 선택이야. 야, 이거 큰지 작은지 모르겠네. 내가 먹을지 말지 모르겠네 할 때 선택의 의미가 오면은 얘 니은지가 되면 어미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식을 받아. 시간이 뭔가 지났어. 아, 네가 떠난지, 네가 잔지, 네가 논지, 네가 공부한지 하고 시간의 경과를 의미 나타내면 걔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된다. 다음 주 주간 테스트 할 때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쓴다, 허용한다, 둘 다다 한글 맞춤법에 맞다는 얘기하면 보조 용어니 뭔데요? 요런 거야. 자, 가다. 내가 늙어간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늙어간다. 늙어가. 근데 얘는 띄어쓰기 해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 됐지?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원칙인데 띄어 쓰는 게 원칙. 즉 뭐뭐 해 간다. 내가 이겨낸다. 열어 놓다. 읽어 드리다. 놓쳐 버리다. 띄어 보다. 써 보다. 근데 여기서 보조 용어하고 본 용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요? 본 용어는 이 보다라는 게 직접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야. 즉 얘가 없어. 핵심이 얘는 늙는 게 주인공이고요. 이제 이기는 게 주인공이야. 이 내다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머지 뒤에 있는 보조 용어는 주인공이 아니고 보조인 경우야. 그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 다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반드시 예외인 경우. 다만 띄어 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에 보조 용언 앞에가 합성 동사일 때 덤비다, 들다랑 같이 얘네 두 개가 애초에 합성으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얘는 무조건 보조 용언이랑 띄어쓰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떠서 내려가 버렸어. 이것도 합성 동사죠. 그 뒤에 보조 용언이 붙었어. 그럼 얘는 띄었어. 왜냐면 얘를 붙여버리면 너무 이 용언 자체가 길어져 버리잖아.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리다. 얘를 붙여버리면 너무 용언이 길어지기 때문에 즉 앞에 있는 본 용언이 합성 동사일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 일단 본 용어는 조사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띄어쓰기. 그 다음에 자, 그가 올 듯도 하다. 여기도 또 조사가 들어가 있지? 그치? 조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 보조 용언이랑은 띄어쓰기. 됐지? 다음에 보조 용언 앞에 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건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그런데 조사가 붙거나 앞에 본 용언에 그다음 본 용언이 합성 동사일 때는 어떤 경우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데 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종결어미 니은가 뭐뭐나 는가 을까 뭐 하는지가 결합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쉽다가 보조 용언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나한테 작은가 싶네. 할 때 니은 가가 붙었어. 그럼 얘는 두 개를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작은가 쉽다는 붙일 수가 없고 무조건 띄었어야 돼. 나 이제 갈까 보다. 나 이제 잘까 보다. 나 이제 먹을까 보다. 나 이제 공부할까 보다 하고 뭐뭐 할까? 라는 어미가 종결어미가 이 보다라는 보조 용언이랑 붙어 있으면 얘는 붙였으면 안 되고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구어체에서 나 뭐 하다 먹고 싶어 하다 라고 할 때는 싶어 하다도 무조건 띄어 쓰는 게 맞고요. 마음에 들어 하다도 띄어 쓰는 게 맞아. 그럼 얘는 맞는 것만 외우고 틀린 거를 그냥 아예 지워버리면 되지 너네가. 싶어 하다, 들어 하다. 그지? 요거는 그냥 띄어 쓰기 그대로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말에 조사가 붙으면 아까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 그랬어요. 조사가 붙어 있는데 붙여 쓸 수는 없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앞부터 했었죠. 앞부분이 쫓아내다 하고 합성 용어일 경우에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앞에 했었던 거 다시 하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275cm인가? 맞아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번까지 풀어봅시다. 펼쳐봐 줄게. 5번까지 아니에요. 6번까지 있는 거 아니야? 7번까지 있는데요. 아 7번까지 그럼. 나 7번. 아 여기 있네. 7번까지 다 풀어보세요. 너네 개념 노트 보면서 해도 돼. 선생님 앞에다가 페이지 어떤 페이지 열어줄까? 이게 낫나? 이 페이지가 중요하나? 이 페이지가 중요하구만. 다 했어.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면 둘 다 다 되는 거야. 너네 4번 같이 띄어쓰기가 올바른 걸 모두 고르잖아. 두 개 다 맞으면 두 개 다 동그라미 하면 돼. 하나만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경우는 띄어쓰기만 선택하고 띄어써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면 둘 다 동그라미야 돼. 몇 번이 어렵구나. 천천히 해. 선생님 지금까지 본 거 채점해 주시면 안 돼요? 응, 해줄게. 이렇게 밑에 써서. 아니,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 아까 뭐가 원칙이라 그랬어? 지금 고쳤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거? 자,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 보조형과 본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띄어쓰기가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붙여쓰는 게 절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일단 둘 다 맞아, 그지? 근데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를 기억해야 되지. 1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려. 다 틀렸다. 아니. 얘는 맞네. 아이고. 원칙이야.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도 그냥. 맞아, 6번은 거의 너랑 다 틀리네. 근데 표지어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응? 표지어가 왜 나온 거예요? 사전에? 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사전에 표지어가 실력 나온다. 아, 여기는 그냥 봐. 이 문제가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했나 보네. 딴거 진짜 매초법에 딴거 띄어쓰기랑 관계 있네.
6번 어렵네 너네. 두 가지 다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 건 두 개 다 붙여도 돼요. 다 써도 돼요. 두 개 다 써도 돼. 이거는 이것은 명체이잖아. 지금 체온이니까 붙였었네요. 그다음에 얘는 수식이 주는 거야. 얘를 띄어쓰는 거 그럼 떠나 한 뭐만지 어떤 기간이 지나지잖아. 띄어쓰는 거 부지런한지는 얘는 어미지. 한지는 범위가 아니잖아. 얘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말이야.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거야. 선생님 저 6번 채점 중. 네, 6번에 지금 맞는 사람이 한 명이 있긴 있어. 6번에 맞는 사람이 있긴 있어. 응, 근데 이거 다 맞아야 가요? 어? 어머제 가냐고? 해봐봐. 그래. 이거 답 모르겠는데. 다들 모르겠어? 네. 하나 더 있어. 거기 너무 한치네.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6번부터 한번 가야 되겠네. 한번 봅시다. 답.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꽃이 있다. 에 2. 꽃밖에 없다. 바. 꽃으로 만들었다. 이거 의로네. 아까 다른 거 적은 것도 선생님 맞다 그랬는데 이건 요 뒤에는 의로만 써야 되네. 의로 말고 딴 거 적은 사람은 의로로 고쳐.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거네. 아는 것이 힘이다의 것이랑 먹을 만큼에서는 뭐가? 내가 선생님 아까 것 쓴 애도 맞다고 했는데 이거 만큼을 써야 되는 게 맞네. 만큼과 같이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명사뿐과 조사가 있다. 의존명사는 얘 수식을 받아야 앞에 용언이 오면 띄어쓰기 되고요. 체언이 오면 반드시 붙여쓰는 조사다. 대로 하고 지은은 니은지는 막연한 의문입니다. 큰지 작은지 막연한 의문이고 뭔가 지금까지 어떤 시간적인 거리가 벌어졌어. 네가 떠나온지 내가 이거 한지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고 그지? 어밀 때는 붙였어야 되겠지? 자, 이것뿐이다. 체언이 왔기 때문에 얘는 조사네요. 붙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얘는 대로는요. 앞에가 용언이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고요. 자, 떠나온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한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띄어써야 되는 거 맞고요. 야, 걔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다. 한 막연한 의미잖아. 그치? 그럴 땐 얘는 어미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고. 자, 얘는 너하고 나는 체언이죠. 그지? 대명사지? 대명사는 반드시 대로랑 붙였어야 된다. 조사랑 붙였어야 된다. 즉 조사가 앞에 체언이 오면 붙여쓰기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3번에 아까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야. 책을 읽어는 보았다 할 때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떠내려가 버렸다는 떠서 내려가다. 앞에 즉 본 용어니 뭐이기 때문에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보조 용어가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합성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이제 두 개 다 되는 건 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갈까 보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뭐뭐 할까 리을까 뭐 할까 보다 종결 어미가 없을 때는 그 보조 용어는 그 앞에 붙였을 수가 없어서 리을까는 반드시 띄어쓰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볼만 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뒤에 읽어볼만 하다는 얘 뒤가 보존 용어입니다. 보존 용어는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아무런 뭐 조건이 조사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합성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깨뜨려 버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깨뜨려 버렸다 앞에 조사가 붙은 것도 아니고 합성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근데 덤벼들라는 덤벼서 드는 거란 말이야. 앞에가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보조용언과 띄어쓰기 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올바른 걸 보자. 1밖에 모르니 1이라는 체온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밖이라는 말은 조사가 붙여서서 와야 되겠네. 1과 밖에를 붙여 쓴 걸 보니 그래 조사는 붙여 쓰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두 자루 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서 띄었어야 돼. 두하고 자루는 띄었었기 때문에 이 자루는 뭐가 아니야? 조사가 아니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어겠군. 자, 얘가 지금 올바른 애야 틀린 애가 아니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원래는 웃고 있었다라고 하면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돼. 즉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돼. 근데 얘는 띄어 쓸 수밖에 없어. 왜?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본 용어끼리 붙여 쓴 게 아니고요.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용어과 보조 용어를 띄었었다. 앞에 본 용어에 조사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뭐뭐 아는 척을 하지 마라. 얘는 아는과 앞에 용어에 띄었었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말을 잇는 이 명사는 의존명사는 어떻게? 반드시 띄어 쓰는 게 맞네. 뭐뭐뭐뭐 등 몇 대 몇 뭐 이 사람은 어떤 병원의 이사장 겸 대학 교수도 할 때 이 겸하고 등 이런 것도 반드시 띄었습니다. 자, 6번 너네 한 명인가 맞았었어. 다 틀리고. 자, 윗글을 한번 참고해 보겠다. 자,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를 전달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구하고 합성을 한번 니네들이 구별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직장을 옮기면서 작은 집에서 잘 살겠다. 그럼 도대체 이 작은 집을 띄어써야 됩니까? 붙였어야 됩니까? 야. 그지? 그런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띄어쓰기 따라서 살게 된 집의 의미가 달라졌대.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집은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스몰 하우스야. 근데 여기 우리 이 작은 집, 우리 큰 집, 작은 집 할 때 작은 집이야. 하나의 단어 합성어가 된 거야. 이 작은 집은 우리 큰아버지 집이 아니라 작은아버지 집이 작은 집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혹시 2번이에요? 우리 6번 하고 있는데 6번이 2번이에요. 6번에 2번이냐고? 아니야. 자, 다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너네 애들 다 오답만 다 고른 애도 있어. 설명해줄게. 자, 한글 맞춤법의 2항에서 문장의 갓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구기 때문에 작은 집, 기억에 있는 작은 집은 구인 거야. 근데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즉 사전에 찾았을 때 사전에서 이 작은 집이 있어. 그러면 걔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쓰기, 띄어쓰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구와 합성어를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다른 말을 끼울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얘기야. 중간에 다른 말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구입니다. 작은하고 작은 집인데 이 작고 다른 수식어를 쓸 수 있잖아. 뭐 작은 붉은 집, 뭐 작은 아름다운 집 하고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지만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집을 나타내는 이 작은 집은 중간에 뭔가 수식어를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야. 근데 또 반대로 구는 순차적으로 연결되지만 합성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럼 순차적으로 연결이 안 됐단 말이 무슨 말이라는 얘기는 이 일의 순서란 얘기야.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자, 헌 가방은 기억에 해당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겠군. 자, 누군가 헌 가방을 놀러 갔다. 사전에 없다는 얘기. 헌 가방은요. 사실은 어떻게? 자, 이 안에 사전에 표제어를 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왜냐면 헌 나의 가방 할 수 있잖아. 그지? 놓고 갔다는 얘기는 앞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놓고 가다는 기억에 해당돼. 즉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다. 놓고서 갔다라는 조사란 말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없습니다. 놓고 갔다란 말은 사전에 없다는 얘기예요. 헌가방도 사전에 없어요. 얘는 합성어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뜯어 먹었다 같은 경우는 뜯어서 먹었다가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할 수 없어요? 중간에 다른 말을 끼어 들어갈 수가 소가 풀을 뜯어서 먹었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다른 말을 끼어 들어갈 수 있잖아. 얘는 뜯어서 먹었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역에 해당되는 말.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이라니까. 그다음에 뜬 소문은 자
뜬 순간에 다른 말을 넣을 수가 없어. 뜬 나는 소문, 뜬 이상한 소문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합성어로 새로운 단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뜬 소문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을 수 있어. 얘는 새로운 합성 단어야. 그다음에 알아서 들었다는 얘기는 자 얘는요 알아들었단데 알아서 들었다 아니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뭐 때문에 얘는 디귿에 해당되냐면 사실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한 거잖아. 뭐가 순서가 맞아? 들었다가 순서에 맞는 거야. 근데 이 합성어는 어디에 순서랑 상관없이 제시된단 말이야. 이 보통 수식어는 구는 순서대로야.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라고 하면 구인데요. 즉 합성어는요. 그런 순서랑 관계없이 결합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데 기역, 니은도 아니고 디귿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전에 즉 새로운 단어 합성어긴 합니다. 사전에 표제어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합성어일 때는 사전에 찾을 수 있고 합성어가 아니면 구일 때는 사전에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7번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지? 7번은 3번 우리 용언이 나오면 띄어쓰기 해야지. 그지? 근데 자 명주는 무명만큼 즐기지 못하다 할 때 이 무명은 체언이기 때문에 그지 격조사 뒤에 조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데는 자 여기 해당되는 이거야 니은 는데야. 이 는데가 학교에 가는 데라는 얘는 어미입니다. 이 대가 어떤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니은 는데라는 어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수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학교 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붙여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곳이란 이 대는 곳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의 1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 비슷한 만큼 이 의존명사의 그 수량 정도이다 할 때 얘는 의존명사만큼의 의존명사 1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1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내신 언제부터예요?